가까운 미래 한 이름이 대한민국 거리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이는 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치적 반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영웅의 이름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사라지길 바랐던 인물도 아니다. 준비하라. 아비게 아난드가 예언한 것은 당신이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불과 20살의 젊은 예언자, 그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다. 7살 때부터 아비게 아난드는 공허 한 말이 아닌 정확한 경고로 주목받아왔다. 그가 본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정치적 변화, 경제 붕괴,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들. 하지만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밝힌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재앙이며 혼돈과 반전의 물결이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다. 2026년 한국은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된다. 정부의 기초가 무너지며 유명하고 권력 있는 정치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들불처럼 번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무너진다. 그것은 스캔들이고 과거의 오점이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뀐다. 이 실종은 조용하지 않다. 빠르고 충격적이며 그 여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언론은 폭발할 것이고 야당은 맹렬히 공격할 것이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존재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그 충격은 한국의 정치 구조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거리, 상점, 가정 모두가 이 리더의 부재를 실감할 것이다. 국가는 누구도 쉽게 채울 수 없는 정치적 공백에 빠지게 된다. 이 권력 공백을 두고 등장할 두 인물은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다. 그들은 두 세계, 두 관점을 대변하며 충돌할 것이다. 한 명은 구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인물이며 다른 한 명은 과거를 찢고 역사를 새로 쓰려는 진보적 인물이다. 이 경쟁은 쉽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영혼을 건 전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엔 무엇이 일어날까? 국민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는 동안 새로운 지도자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이것은 한국 세계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준비하라. 앞으로 펼쳐질 일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정의할지도 모를 예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년 언제나 도전에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온 대한민국은 향후 몇 년간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제 가능해 보였던 내부의 긴장이 새로운 복잡성과 갈등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가 예언한 것은 국가의 붕괴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갱신의 기회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한때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지도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다. 작게 시작된 사건은 곧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확산된다. 국민의 신뢰를 뒤흔든 스캔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혼란과 몰락 대신 이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열게 된다. 막다른 길처럼 보였던 정치 지도부는 새로운 목소리와 아이디어, 그리고 보다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열망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 권력의 공백은 각기 다른 비전을 지닌 두 명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에 의해 채워진다. 첫 번째는 보수 성향의 지도자로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를 회복하고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등장한다. 그는 국가의 뿌리를 지키고 이미 쌓아온 성과를 더욱 강화하길 원하는 이들에게 신뢰의 상징이 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지도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국제 관계를 지향하면서 국내 정치와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 그는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 그리고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갱신의 기회를 창출한다. 상반된 시각들이 하나의 대화의 장에서 충돌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인물 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진정한 힘이 단결에 있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국민의 저항력은 더 강하고 응집력 있는 정부 재건의 토대가 될 것이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더 현명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다.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시작된다. 아비갸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찾기 위해 중국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항복이 아닌 자주적인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다. 회복력과 혁신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 협력 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국내의 필요와 국제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 도전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투자와 상업적 기회가 생겨나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중국 자본의 유입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을 촉진시키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의 이러한 관계 강화는 한국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특유의 활기차고 독창적인 문화는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문화적 교류는 한국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짐이 아닌 오히려 한국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는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재창조의 길을 찾고 독립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낼 것이라 예언했다. 이 나라는 늘 그래왔듯 시련을 넘어설 것이며 더 강하고 준비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 탄력성을 갖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5년 말에서 2026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 동안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몇 년간 국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는 수많은 도전과 함께 거대한 기회들로 가득할 것이다. 늘 변화에 적응하고 시련을 극복해온 이 나라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깊고 혁신적인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과도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갸의 예언은 무시할 수 없다. 그는 한 거물 정치인의 몰락으로 생긴 공백이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2026년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힘을 얻어가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이 변화의 영향은 심오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보였던 한국의 정치 지형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계기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아비갸 아난드는 두 상반된 지도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인물들이다. 한 명은 보수 성향으로 전통적 가치를 지키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인물은 진보적 시각에서 기존의 통치를 거부하고 한국을 새롭게 상상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다. 이 두 인물은 아직 뚜렷하게 부상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등장을 암시하는 분열의 씨앗은 이미 현재의 정치적 긴장 속에 자라고 있다. 위기 때마다 당열해온 한국 국민은 이제 국가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두 인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체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아비갸 아난드는 이러한 두 지도자 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기존의 서방 동맹국들과의 거리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냉각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기보다는 점진적일 것이며 전통적 외교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재조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내부 정치의 불안정성을 인식한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과의 접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정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술 혁신 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경제적 지평을 넓히고 전면적인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의 동맹은 도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투자와 새로운 무역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아비갸의 예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이 점점 자율성을 잃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파트너십은 정치 경제 위기의 임시 해법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훗날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아래 입장을 바꿀 경우 한국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아비갸 아난드가 묘사한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2026년에 들어서며 가시적인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동맹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이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변화가 불러올 경고의 징후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한국은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정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적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으며 세계 강대국들은 자국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아비갸의 예언대로 한국은 이 변화의 초기 징후들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고민거리로 바뀔 수 있다. 위기의 시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핵심 질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곧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려진 결정들이 본격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며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아비갸 아난드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명확하게 예언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시험이며 한국 국민의 진정한 힘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이미 고조되어 가던 내부 긴장은 절정에 다다르고 국가는 경제적, 정치적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놓고 깊은 위기를 마주하게 된다. 그 미래는 오직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정의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외부 동맹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 한국은 그 선택들의 대가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처럼 보였으나 곧 한국의 취약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정치적 영향력까지 키워가는 중국의 압박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과연 대한민국은 점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강대국과 얼마나 더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이익과 함께 들어온 것은 점차 줄어드는 자율성과 정치적 개입의 증가였으며 결국 국가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딜레마가 드러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내부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된다. 권력의 공백을 채운 두 인물은 서로 상반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개인적 권력 투쟁이 국가의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미 극단화되어 있던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격화되며 국민은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안정을 회복하려는 갈망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급진적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라진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내부 분쟁이 단순한 대선 경쟁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았다. 지금껏 통제 가능한 듯 보였던 갈등의 힘은 점차 통제 밖으로 흘러가고 정치적 마비가 찾아온다. 주요한 국가적 결정들이 미뤄지고 진전은 더뎌진다. 분열된 정치 체계는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위기를 감당하기에 점점 더 무력해진다. 그러나 아비갸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이 내부의 위기가 동시에 한국의 부흥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역경 앞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온 대한민국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한국이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국민적 단결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바로 그 선택이 정치, 경제적 혼란을 넘어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아비갸 아난드는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베이징에 대한 의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혹은 클 것이나 동시에 한국은 진정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자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분명해지는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역사는 숱한 시련의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하게 재도약해온 저력이 있다. 이것엔 격변의 시기를 제대로 헤쳐나간다면 한국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하며 더 독립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이 회복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결코 단순하거나 빠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깊은 성찰, 기존 동맹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정치 또한 언젠가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던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 재건 과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아비게아는 결국 한국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한국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회복 탄력이 있으며 다가오는 글로벌 미래의 도전에 보다 잘 대비된 나라가 될 것이다. 2026년이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깊은 변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 보였던 문제들이 결국에는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화로 응축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냉혹한 현실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 권력의 공백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닌 일련의 스캔들과 정치적 실책들이 쌓여가며 그 인물이 국민과 동맹들의 지지를 급격히 잃게 되는 과정이다. 그 여파는 깊고도 무거우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공백은 쉽게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권력 공백 속에서 보수 성향의 지도자와 진보 성향의 지도자 두 인물이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이들은 각각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극명히 다른 비전을 제시하며 단순한 대통령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닌 앞으로 수십 년간 나라의 방향을 결정지을 치열한 싸움에 나서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 두 인물이 한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비게아는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반응을 강조한다. 이 극심한 분열에 대한 국민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아비게 아난드는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 때문만이 아니라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기존의 전통적 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접근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은 단순한 경제협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 점점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되며 외교적 선택 하나하나가 국내의 정치적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는 베이징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국가의 정치적 독립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아비게 아난드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전략적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경고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베이징의 정치적 결정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드시 이 복잡한 문제를 직면하고 자국의 내부 필요와 국제적 동맹을 고려하며 중국과의 정렬이 과연 장기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정치 문제들은 2026년에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할 것이다. 그해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초기 신호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누려왔던 안정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성장과 재창조의 잠재력을 지닌 나라다. 그러나 이제는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정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2026년은 수많은 도전이 도사린 해이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숨어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국가의 적응력과 주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다. 아비게 아난드는 2026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적 역학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내부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며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과 회복력을 발휘해 더 강하고 응집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된다. 전제는 하나다. 자주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6년이 끝나갈 무렵 아비게 아난드가 그렸던 시나리오의 윤곽은 점점 선명해진다. 정치적 시각 차이로 인해 양분된 한국 사회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년간 마주할 도전의 진짜 크기와 무게를 인식하게 된다. 국가의 운명은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질 선택들에 달려 있으며 아비게의 예언이 아직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의 몰락으로 인해 생긴 권력 공백 속에서 국민은 두 명의 새로운 지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이 경쟁은 빠르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누군가는 전통과 질서의 복원을 약속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한다. 한국 국민은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물음이 대한민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지을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가 경고한 것처럼 2026년은 선택의 해이며 그 선택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수십 년을 좌우할 결정이 될 것이다.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에 따르면 강한 회복력으로 잘 알려진 한국 국민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분열은 국가의 진화를 이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몰락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을 단결시켜 보다 응집력 있는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와 동시에 아비게 아난드가 전략적 생존의 길로 지목했던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회복을 가시화하는 이 연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제 한국이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과연 대한민국은 외세의 야망에 따라 자국의 정치적 자율성이 흔들리는 것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 아비게의 예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결국 한 차례 내부적 위기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선택해야 할 중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강대국과의 협력 속에서도 자율성을 지켜내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중대한 갈림길은 2026년 말 무렵 점점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이미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는 그 분열의 파편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들을 더욱 뚜렷하게 체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나뉘어졌던 국민은 이제 신뢰의 위기라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시점에서 정부가 명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은 파멸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분명히 출구를 암시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젊은 세대, 혁신적인 기업가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적응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해온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단지 거대한 정치적 결정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번 쓰러진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국민의 저력에 있다. 아비게 아난드는 예언했다.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결국 더 강하고 더 단결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으며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겠지만 이 나라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다. 올바른 리더십, 국민의 연대, 그리고 한국 고유의 문화적 경제적 저력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에 더욱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아비게 아난드가 경고했듯이 이러한 변화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은 하나로 뭉쳐야 하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 리더는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독립성과 존중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의 한국은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세계 속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시간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기도 하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는 그 진정한 저력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직 그 모든 예언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아비게 아난드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의 촉구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는 대한민국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항상 인정받아 왔습니다. 국제적인 긴장,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 불가능해 보였던 전 세계적 이동에 대한 그녀의 경고는 뉴스가 되기 수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있던 시기에 그녀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예고했고 전문가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던 시기에 경제적 충격을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녀의 영적 권위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가 대한민국이 근대 역사상 가장 강렬한 주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신디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가 행성 전체의 재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 안에서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지배적 지역은 힘을 잃고 잊힌 영토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가장 밝게 떠오르는 지점이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부름을 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변화가 인간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정렬이며 국가를 그 운명으로 밀어넣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특정 국가들은 세계가 드물게 맞이하는 순환기에만 깨어나는 영적 표식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시기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한번 도래하면 문명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정확히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 압력은 높아지고 전략적 지역들에서 긴장이 생겨나며 한반도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는 움직임의 시작을 보여주는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겉만 보면 불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신디에게 있어 그 불안정은 더 큰 기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환기의 첫 이정표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차갑고 단단하며 거칠고 국제적 갈등으로 가득 찬 시기의 시작이 될 것이며 국가들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자원, 깨지는 동맹, 재편되는 블록 강대국이 소국을 압박하는 일들이 모두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분열되는 그 와중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다음 변화의 중심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디에게 있어 2026년은 몰락의 해가 아니라 부름의 해입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미 이 전환의 분명한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결정들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문화적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사회는 불안과 기대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이례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이 모든 요소들은 순환 주기가 이미 활성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힘의 재배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신디가 본 한국 위의 힘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렬하고 직접적이며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국가는 압박받고 주시당하며 세계 재편 속에서 자리를 확보하려는 강대국들의 경쟁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신디는 이 압박이 한국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높이 세워지고 위치가 재정립되며 강화될 것입니다. 무기나 경제 때문이 아니라 이 순환 속에서 맡은 예언적 역할로 인해 전략적 영토로 인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영적 환경이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결정이 국경을 넘어서는 무게를 가지게 된 것처럼 내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외부에 반영되었고 모든 변화는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영향력의 증가는 우연이 아니라 신디가 수년간 분별해온 부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부름이었고 향후 10년을 이끌 글로벌 사건들과 한국을 정렬시키는 부름이었습니다. 신디는 또한 큰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정부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압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더 큰 일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것도 취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 영토가 세계 미래의 민감한 지점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한국의 행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미국은 일련의 반응을 유발하는 열쇠로 등장했으며 그 반응은 한국을 그 진정한 운명으로 밀어넣을 것이었습니다. 신디에게 있어 트럼프의 권력 복귀는 미국이 세계를 대하는 방식에서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 재배치는 예언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전략적 압력을 촉발시키는 불꽃이 되었고 그 압력은 특히 동아시아와 같은 핵심 지역들에 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적 태도를 강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 곳은 항상 한국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전에 따르면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은 자신의 힘, 전략, 그리고 정체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회피해왔던 자리를 이제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신디는 이 새로운 주기 동안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경쟁국들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중국은 이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강화하며 러시아는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국제 구도 속에서 한국은 핵심 영토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무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영향력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며 그녀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어느 강대국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압박이 위협이 아닌 계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이 이 지역을 압박할 때마다 한국은 지혜롭고 신속하며 탄력적으로 반응해왔고 이 패턴은 그녀의 비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하고 더욱 단단한 동맹을 요구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정치적 성숙함으로 응답할 것이고 미국 정부조차 놀랄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주성은 한국의 운명이 더 이상 외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무엇인가에 의해 이끌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신디는 영적 차원에서 미국의 압박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진짜 정체성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을 외부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로 보지만 그녀의 비전은 한국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압박을 받을 때 깨어나는 어떤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 결정들은 국가를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의해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이미 이 땅 위에 임해 있던 부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그 비전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동안 한국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내부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분열된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결정들의 명확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균형의 중심, 혁신의 중심, 그리고 글로벌 혼란 속의 안정 중심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압박을 가하던 미국조차도 한국이 기대 이상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보고 놀랄 것이며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러한 일이 결코 부드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극심한 불안정의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북쪽의 긴장이 고조되고 강대국들 간의 경제적 갈등이 국내 환경에 영향을 주며 전략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이 지역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로 뭉치며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강화된 모습은 그녀의 비전에서 결정적인 징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예상 밖의 동맹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을 향해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감정이 아닌 전 세계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외교,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가치가 너무도 높아져 이전에는 한국을 무시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관계를 맺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순환 속에서 한국의 부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일본 기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신디 제이콥스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미래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의 기자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신디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특정 국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는 그녀가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미국에 대해 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신디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당신들은 아직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자는 조용히 그녀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신디는 같은 단호함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적인 순환이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그 시작점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큰 나라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첫 번째 파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가정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신디는 한국이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영적 지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 긴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녀는 같은 주제로 되돌아갔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박이 너무 강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압박은 위협이 아니라 활성화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새 시대의 순환 속에서 맡아야 할 자리를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그 변화의 반가소회가 무엇이 될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기자는 그녀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신디는 곧바로 정정했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열입니다. 국가들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세계적인 균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직접적이며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세계가 국제적 경직의 시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맹은 흔들리고 오래된 협정들은 힘을 잃고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구도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한국을 점점 더 중대한 결정의 자리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안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새 순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향후 수년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는 북한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모든 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북쪽은 약해질 것입니다. 침공 때문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닙니다. 소진 때문입니다. 내부적인 지탱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순환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북한 정권이 내부적 실패로 인해 붕괴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깊은 피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에게 그것은 믿기 어려운 말처럼 들렸지만 신디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북쪽이 힘을 잃어가는 동안 남쪽은 더욱 강해집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릴 만한 긴장 속에서도 한국은 견뎌낼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기자는 어떤 종류의 신호인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이 한반도의 운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북쪽의 주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남쪽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길을 열어야 하고 그래야 다른 하나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 과정에서 외부 강대국들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디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그들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압박하려 할 것이고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지만 그 어떤 강대국도 이 순환을 통제할 만큼의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시험받게 되겠지만 지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반도가 기존의 군사적 또는 정치적 힘을 뛰어넘는 영적 재정렬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숨가쁘게 모든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신디는 한마디 한마디를 절대적인 확신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계 안에 첫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긴장, 자원 쟁탈, 국가 간의 과잉 반응, 갑작스러운 정치 결정들, all of it. 그녀는 이것들이 바로 전환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주목하세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아시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는 이 시기 동안 한국이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신디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너질 때에도 서 있는 나라,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견디는 나라. 그것이 전 세계의 한반도가 연약한 곳이 아니라 지금 자리 잡히고 있는 곳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일본인 기자는 신디가 이제껏 책이나 간견, 방송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정보를 꺼내는 듯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환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세계의 분열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에 올 전환기라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사이는 단지 서막일 뿐이며 진짜 충격은 강대국들 내부에서의 충돌이 시작될 때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기자는 그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미국의 불안정이 한반도에 즉각적인 간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가 깊은 내적 충돌에 빠지는 순간 한반도에서 뚜렷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가 오래된 긴장을 다시 일으키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재정렬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직접적이며 주저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선택들은 수십 년간 안정적이었던 동맹 구조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이 시기 동안 많은 나라들이 준비 없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반대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이 이미 영적으로 축적된 준비를 가지고 이 순환에 들어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충동에 따라 움직일 때 한국은 분별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에게 있어 이 차이가 바로 글로벌 변화에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될까요? 신디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압박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미국이 내부 갈등을 관리하면서 동맹국들을 재조정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에게 자국의 세계적 역할이 변화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직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을 더욱 높일 것이며 심지어 한국의 부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트럼프 복귀의 실제 영향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신디는 어떤 찬사나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트럼프는 전환점, 즉 가속 장치이며
빠르고 급격한 움직임을 촉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미국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동아시아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자국 내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집중하는 순간 한국은 외부 결정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더욱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신디는 예언의 가장 강렬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깊은 계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상황들이 드러나고 어두운 이해관계들은 힘을 잃으며 오래된 구조들이 조용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한반도 북쪽에서 점점 더 뚜렷해지는 내부 붕괴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이 붕괴가 폭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지역은 점차 정치적 지탱력을 잃게 될 것이며 명령체계는 약화되고 자원은 부족해지고 국제적 지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어떤 힘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신디는 이것이 오래된 순환의 끝이자 공포에 의해 유지되던 것들과 목적에 의해 이끌리는 것들 사이의 결정적인 분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남쪽은 한반도의 안정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는 세계가 이러한 붕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물었습니다. 신디는 초반에는 침묵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직접 개입을 피할 것이며 전 세계적인 불안정과 자국 내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한반도 상황에 의미 있는 개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붕괴가 명확해졌을 때에는 이미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개입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이 시기가 한반도의 영적 지도에서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세력은 영향력을 잃게 되고 민중에 대한 영향력도 변화하게 되며 일종의 국가적 해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해방은 단순히 영토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집단적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 전환의 단계가 매우 강렬하고 감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작동해온 체제가 끝나고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사이클의 초기 단계를 밝힌 후 그녀의 비전 중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부분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가 새 질서의 두 블록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한국이 훨씬 더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지구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모든 국가는 결국 자신들의 진짜 입장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계에서 한국은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 결정적 전환점이 찾아오는 시점은 전 세계를 휘감은 차가운 바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분열은 너무나 뚜렷해져 기존의 협정들은 무의미해지고 핵심 자원을 둘러싼 쟁탈전은 모든 외교 수단을 넘어설 것입니다. 국가들은 서로를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할 것이고 아시아 지역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긴장 상태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향력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략적인 국가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의 융합, 지리적 위치, 그리고 뛰어난 적응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점이 앞으로 수년간의 지도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더 이상 어떤 국가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시기 속에서 지역 균형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구절에서 신디는 매우 논쟁적인 계시를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한반도 북쪽의 붕괴가 단순한 정치적 붕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조적,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붕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쪽이 내부적으로 너무 깊은 상실을 겪게 되어 정권 스스로도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내부의 긴장들이 전 세계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이 약화가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대중이 이전의 순환이 끝났음을 인식하는 순간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휘체계는 작동을 멈추고
행정은 권위를 잃고 핵심 구조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쪽은 예언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밀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려진 역할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침공이나 공격, 군사적 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순환의 종말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붕괴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남한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상속받고 결정을 상속받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길들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은 한반도 현대사에서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가 매우 논란 많은 시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이며 과도기적인 통합의 시기입니다. 완전한 통일도 전면적인 흡수도 아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접근입니다. 두 나라는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지만 핵심적인 전략적 결정들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는 강대국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것이며 비판과 공격, 그리고 수많은 논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초기 통합은 더 깊은 단계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한반도 전체가 새롭게 재편된 견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신디는 이 전환이 긴장과 내부 갈등, 심각한 정치적 도전들로 가득하겠지만 예언의 마지막 정렬을 위한 완전히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북한이 매우 복잡한 재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년 동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 위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남한은 이 모든 부담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동맹들, 전례 없는 파트너십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지지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부분적 통합 이후 3년의 시기가 한반도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년은 극심한 긴장, 깊은 조정, 내부 갈등, 그리고 국제적 파장을 동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끝난 후 새로운 한국이 마침내 완전히 구조화되고 기능하며 세계적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된 상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역할이 많은 강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반발과 공개적 긴장이 나타날 것이며 거친 비판과 논쟁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 순환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외부의 힘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예언 중 가장 놀라운 지점이 바로 한국의 전략적 확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지배나 침공, 충돌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 결정력, 그리고 존재감을 통한 확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협정, 동맹, 경제 재편을 위해 먼저 찾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 인식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취약한 나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안정, 기술, 외교, 미래 비전의 기준점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순환이 조용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부상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전략적 위치가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예기치 못한 내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여전히 강한 위치를 유지하겠지만 내부적인 재편 과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도 속에서 한국은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힘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순환 속에서 그 역할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부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중경국들 사이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전통적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블록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움직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 가지게 될 신뢰에 의해 추진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 유라시아의 전략적 지역들까지도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정성과 기술을 찾아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신디가 묘사한 현대적 의미의 경제적 영토적 확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재편 이후 한국이 전통적인 국경을 넘어서 직접적인 경제 영향력을 통해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며 오랫동안 잊혀졌던 지역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폐허였던 지역에 산업 기반이 세워지고 한국은 기술, 인프라 개발을 가져와 수십 년간 성장의 전망조차 없던 땅에 새로운 미래를 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이 과정이 시작되면 국경은 더 이상 정치적 장벽이 아니라 확장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주변 지역에서 전례 없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한반도 주변에는 영향력의 벨트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확장은 너무도 강력해서 주변 강대국들조차 아시아 내 권력 분포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진전은 일부 국가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라고 신디는 말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나라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부상은 이미 세계적 순환과 정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언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신디는 한반도가 단지 경제적 혹은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의 긴장과 분열, 고통을 지나온 후 한국은 갱신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등과 경쟁으로 지쳐버린 세계 속에서 이 나라는 희망의 표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극복과 견딤 재건의 본보기로 전 세계에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이 영적인 역할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가치, 정체성, 목적, 통합이라는 주제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의 지도자들은 단순한 경제 협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혼란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진정한 변화의 기준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 시기를 국가적 광명의 시대라고 불렀다. 혼란한 지구 한가운데서 한반도가 분명함을 전달하는 시기, 서울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다른 지역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 과거의 분단으로 연상되던 한국이 재건된 미래를 상징하게 되는 시기. 신디는 이러한 시대가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사이클의 어려운 각 단계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적 분열, 외부의 압력, 북쪽의 내부 붕괴, 부분적 통일, 재건, 그리고 확장. 각각의 단계는 한반도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으며 우연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모든 것이 한국이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채 품고 있었던 상위의 정렬이 일부였다. 그녀는 이 시대가 자리 잡게 되면 이 나라가 처음부터 맡기로 되어 있던 역할을 마침내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격변의 시대의 안정의 중심이 되는 역할, 다른 나라들이 지지를 구하게 될 지점, 자기 역사조차 극복해내고 세계적 본보기가 된 영토.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가 이 계시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에 깊게 바라보는 사람들 눈앞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했다. 국제 정치의 초점 이동, 새롭게 떠오르는 협정들, 예상치 못한 강대국들의 후퇴, 그리고 한반도가 점점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현상들 속에서 이미 그 재정렬이 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있어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적 전환을 알리는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신디는 이 전환이 시작되면 과거의 방식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상이 정체된 듯 보일 때조차 한반도는 계속 전진할 것이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공간들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전진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구조적이고 일관되며 수십 년 전부터 이 나라를 운명으로 밀어가는 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새로운 사이클에 준비된 사람이 누구이며
과거의 얽매인 차에 남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에 따르면 한국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이미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제 세계는 극복, 회복력, 그리고 역사로부터 얻은 성숙함으로 점철된 여정을 걸어온 이 나라의 피할 수 없는 부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에게 있어 진짜 강력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한국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보았던 비전을 더욱 확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의 어떤 부분이라도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찰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곧 화면에 다음 영상이 뜰 건데 지금 보신 내용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니까 꼭 시청해보세요.